장 분위기는 괜찮지만은 오늘 나온 정보는 많지 않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에 연준의 과감한 금리 인하 혹은 그 전부터 전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전세계 중앙은행들도 어떻게든 이런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혹은 내리면서 광의 통화 등 글로벌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유로피언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초래한 압박과 이에 버금가는 균열에 직면해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와 2020년대는 20년대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유사점이 있다. 두 시대 모두 세계 무역 통합부 좌절과 기술 반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의 대갈통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연착륙 가능성은 낮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미국 대선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솔직하게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실 부정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행성에서 사는 사람인가, 외계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의식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좀 너무 막 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뭘 하고 있느냐? 도널드 트럼프 NFT 그리고 디파이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기념주와 은으로 만들어진 도널드 트럼프 동전을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렇게 판매한 돈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가는지 혹은 도널드 트럼프 개인에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뭘 이렇게 열심히 파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비즈니스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도널드 트럼프. 한편 미국의 유명 가수들 테일러 스위프트, 빌리 엘리엇이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까지도 공개적으로다가 본인들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카말라 해리스 공약 보시면은 이렇게 대스타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을 올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암호화폐 관련된 회의에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과연 그는 암호화폐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국가의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했었던 비트코인 매니아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켈레 대통령과 트럼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가 함께 만났었다라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로 날아갔었던 일론 머스크, 그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라면서 라이브로다가 이러한 미팅을 중계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하게 된다라면은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언급도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 살짝 걸어보고요. 이어서는 미국의 커피 회사인 컴파스 커피가 엘살바도르로부터 커피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중개인 없이도 10분 만에 뚝딱 결제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소식. 국제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이어서는 어제 나왔었던 소식 SEC가 블랙록이 신청했었던 비트코인 ETF 옵션을 승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호재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ETF 옵션을 통해서 기관 참여가 증대될 수가 있다. 헤지펀드, 연금기금, 투자회사와 같은 더욱더 많은 기관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을 꺼려하지만은 옵션과 같은 규제되고 친숙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옵션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에 이어서 옵션 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이 롱과 숏 포지션을 통해 미래 가격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나은 가격 발견을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ETF 옵션 같은 경우는 주류 채택 신호로 간주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을 승인하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자산 클래스로 더욱 수용한다라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은 더욱더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옵션 거래를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저는 현물 비트코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물은 내 지갑에 넣어놓고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8,885만 달러,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287만 달러 각각 순유입이 들어왔었습니다. 다만 블랙락 같은 경우는 유입 및 유출이 없었고, 저번 주말에도 총합으로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4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었던 긍정적인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 다시 훌쩍 6만 달러 위로 올라와가지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 이대로 10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강세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앞으로 2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FTX 채권자들에게 미국 현금으로 달러로 160억 달러 정도가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160억 달러는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가격과도 맞먹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금들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10월달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대상승하는 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은 많지 않은 가운데 미스터 스프레드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컵앤핸들 패턴을 완성을 해가고 있다. 뚫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가격 목표가는 127,980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즈아 비트코인 맥스라는 분석가는 한 수 더 떠가지고 비트코인은 사이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RSI 추세선을 만들어 왔었는데 아직 터치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찍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축적 단계일 뿐 고점 찍으러 가게 된다라면 20만 달러 상당을 넘길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만 넘어가도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0월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모습이 그래도 좋은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2,400달러대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의 수모를 청산하고 이더리움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10월달 넘어서까지 쭉쭉 상승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짤은 고양이들에게 사탕을 먹여주고 있는 비탈릭. 이더리움 기반 고양이 밈코인들이 떡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누군가가 그러고 앉아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 토탈3입니다. 토탈3가 지금 이거를 불플래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플래그를 상방향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쭉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 난리 나게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AI 코인 타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오 관련된 코인들 타오봇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열심히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LG 분석가는 타오가 단기 고점 527달러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AI 코인 타오이기 때문에 다른 AI 코인들도 조만간 마찬가지로 힘을 계속해서 받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꼰도영이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명령하기를 법무장관이 꼰도영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몬테네그로 총리 같은 경우는 꼰도영이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법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전에 나왔었는데 과연 꼰도영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가게 될까요? 이번에야말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는 안 되지만은 기다려보도록 하시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한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